따라서 조회수가 21억 4,748만 3,647인 상황에서 한 명이 영상을 더 보는 순간 조회수는 마이너스 21억 4,748만 3,648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다만 뉴스라인에 장치된 것과 달리 강남스타일의 음수 조회수는 라떼 시절 도스 커맨드 창에 HTT를 쳐서 떨어지는 낱말에 베네치아를 수호하며 타자 연습을 하고 프린스를 쳐서 페르시아 왕자를 하던 깜깜이 컴퓨터 시절도 잠시 약간 신기하던 윈도우 3.1 이후 혜성처럼 나타난 윈도우 95가 컴퓨터 시장을 뒤집어 놓았는데요. 그 전까지는 일반인의 눈에 컴퓨터란 검은 화면에 글자만 나오고 컴퓨터를 동작하기 위한 명령어도 다 외우고 사용해야 하는 어려운 기계였지만 도스 명령어 없이도 마우스로 아이콘을 클릭해가는 GUI 방식으로 바뀐 윈도우 OS의 등장은 할아버지, 할머니, 국민학생, 초등학생도 컴퓨터를 마음껏 만지게 되며 누구나 쓸 수 있는 보급형 컴퓨터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금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맥OS도 널리 퍼지면서 스팟라이트 없이는 살지 못하는 세상이며 윈도우의 경우 그 시절의 시작 버튼과 작업 표시줄을 그대로 이어받을 정도로 윈도우 95에서 처음 도입된 직관적인 유저 인터페이스인데요. 컴퓨터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된 이러한 인터페이스 를 가진 윈도우 95는 윈도우 98에서 좀 더 강화되고 간편해진 웹브라우저 기능을 보였고 대중들이 인터넷을 좀 더 편히 쓸 수 있는 역할에 기여를 했죠. 2022년 2월분에 어쩌다 사장이란 방송에 나온 나주시 한가게의 포스기에서 아직도 윈도우 98이 사용되고 있어 소소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PC 시장이 급변하던 시기에 폭발적으로 많은 기기가 보급되다 보니 OS 출시 후 거의 25년이 넘어가고 지원이 종료된 지도 17년이 되어가지만 간혹 이 구형 윈도우의 흔적을 볼 수도 있는 기기가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윈도우 95나 98을 사용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한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바로 이 두 버전의 윈도우를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49일이 지나면 꼭 재부팅을 해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컴퓨터를 끄지 않은 채 계속해서 이용하게 되면 49일 후에 컴퓨터가 오작동하거나 리셋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는 시스템 운영 시간을 저장하는 숫자 표현 형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숫자 표현 형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현상을 Miracle Overflow라고 부릅니다. 2012년 한류가 전 세계를 휩쓸었던 사건 하면 누가 뭐래도 싸이의 강남 스타일입니다. 전 세계인들이 강남 스타일의 다그닥다그닥 말춤을 따라추는 한편 싸이가 연말 타임스퀘어에서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는 진풍경이 펼쳐졌죠. 이제는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 등 연이은 한류 스타의 탄생으로 외국에서 한국 노래가 불린다는 게 그렇게 놀랍지도 않지만 당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충격을 주고 두유노 클럽의 명예의 전당에 얼굴을 올리며 놀라움과 함께 애국심을 차오르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강남 스타일의 전 세계적인 인기에는 유튜브의 역할이 컸는데요. 젊은 층 사이에서의 유튜브의 파급력과 강남 스타일의 유쾌함과 기발함이 시너지를 일으켜 빠르게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당시 유튜브에 올라온 강남 스타일의 뮤직비디오 조회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업로드한 지 무려 한 달 만에 3천만 조회수를 넘겼을 정도이죠. 그리고 2014년 한 사건이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됩니다. 바로 강남 스타일의 숫자가 유튜브의 조회수를 저장하는 정수 표현형의 최대치를 넘어서는 오버플로우가 발생해 강남 스타일 뮤직비디오의 조회수가 음수로 표기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죠. 우리가 표현하려는 숫자가 숫자 표현형의 최대치를 넘긴 경우 오히려 숫자가 작아지는 경우는 컴퓨터 밖에서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운동 횟수 등을 셀 때 사용하는 계수기는 계수기의 최대 표현 숫자인 9999를 넘어가는 순간 000으로 초기화되죠. 계수기 설계 원리상 9999 다음은 000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프링을 사용해 몸무게를 측정하는 기계식 체중계의 경우 체중계의 최대 숫자를 벗어나면 몸무게가 1.5kg으로 측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 현상들은 모두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표현할 수 있는 최대 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강남 스타일이 한창 주목받을 당시 유튜브에서는 32비트의 정수형을 조회수 저장을 위한 자료 표현형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하나의 숫자를 표현하기 위해 32개의 0과 1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배정하는 것이죠. 이 자료형에서는 첫 자리는 부호를 나타내는 값으로 0일 경우는 양수, 1일 경우는 음수가 되고 나머지 31개는 숫자의 절대값을 저장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따라서 32비트의 정수형의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1억
4,748만 3,648부터 21억 4,748만 3,647까지 표현할 수 있게 되는데요. 최대값을 32비트로 표현하면 011111111이 되고 최소값은 100000000이 되죠. 이 최대값에서 만약 1이 추가로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32비트 정수형의 최대값은 부호 비트를 제외한 모든 비트가 1이기 때문에 이보다 커지기 위해서는 부호 비트 자리가 1이 되어야만 하죠. 즉 0111111에서 1이 커지는 순간 값은 100000000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조회수가 21억 4,748만 3,647인 상황에서 한 명이 영상을 더 보는 순간 조회수는 마이너스 21억 4,748만 3,648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다만 뉴스라인에 장치된 것과 달리 강남스타일의 음수 조회수는 실제 오버플로우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유튜브 본사의 깜짝 이벤트였다고 하는데요. 조회수 추이를 지켜보던 본사는 강남스타일의 조회수가 곧 32비트 정수형의 최대 숫자를 넘을 것이라 생각했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숫자를 저장하는 공간의 크기를 늘려 숫자가 커져도 문제가 없도록 해놓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미리 해결해 놓았지만 재미를 위해 일종의 이스터 에그로서 음수 조회수가 보이도록 한 것이죠. 실제로는 조회수에 마우스를 갖다 놓을 경우에만 음수 조회수가 노출되었습니다. 하지만 강남스타일의 엄청난 인기 때문에 유튜브 본사가 조회수 저장 방식을 바꾼 것 자체는 사실인데요. 유튜브 역사상 조회수가 32비트 정수형의 최대값을 넘긴 최초의 영상이었기 때문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튜브 본사는 32비트에서 64비트 정수형으로 조회수 저장 방법을 바꾸게 됩니다. 이 정수형에서 표현 가능한 최대 숫자는 대략 900경가량으로 전 세계의 70억 인구가 13억 번씩 강남스타일의 뮤직비디오를 봐야만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 숫자이죠. 앞서 말씀드린 윈도우를 49일마다 재부팅해야 하는 이유도 이러한 오버플로우 때문입니다. 윈도우에서는 내부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 getCount라는 함수가 존재하는데요. 이 함수는 1000분의 1초, 즉 밀리초의 단위로 컴퓨터를 켜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를 반환합니다. 이 32비트 변수의 최대값은 부호 비트를 사용하지 않아 대략 43억 밀리초 정도가 되는데요. 이는 날짜로 환산하면 49.7일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따라서 49.7일 이후에는 내부 타이머가 다시 0이 되므로 시스템이 초기화되거나 심할 경우 오류에 빠져 작업하던 것들을 모두 날릴 수 있는 것이죠. 이제는 윈도우도 64비트 정수형을 사용해 내부 시간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49일마다 컴퓨터를 껐다 켰다 하는 문제를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32비트를 이용해 내부 시간을 측정하는 함수는 윈도우에 남아있고, 자칫 이걸 사용하다 오류가 발생하는 사례도 전산 커뮤니티에 보고되기도 하고 있어 생각날 때마다 컴퓨터를 끄는 게 나쁜 습관은 아니죠. 오버플로우는 강남스타일의 사례처럼 재미있는 버그 정도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지만 윈도우의 경우처럼 비교적 심각한 상황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2000년 새해가 되기 직전에는 사람들은 이 오버플로우가 전 세계를 종말에 빠뜨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는데요. 요즘 핫한 Y2K 패션, 지금은 2000년대 초반의 패션, 감성, 문화를 지칭하는 단어로 쓰이지만 가장 처음 Y2K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은 2000년이 되는 순간 오버플로우가 일으킬 수 있는 전 세계적 전산 문제를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이 문제를 밀레니엄 버그 혹은 Y2K, 이어 2000, EK라고 불렀죠. 1998년 12월 17일은 이렇게 1998, 12, 17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연도를 위한 4자리 숫자 하나와 월과 일을 표현하기 위한 2자리 숫자 2개가 필요한 것이죠. 요즘 컴퓨터에서 이 숫자들을 저장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지만 1970년대 이전의 컴퓨터들은 저장 용량이 무척이나 작았기 때문에 이 숫자들을 모두 저장하기가 힘들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경우 연도의 맨 앞 2자리는 잘라낸 채 99년 12월 17일로 저장했죠. 문제는 이런 날짜 저장 방식의 경우 2000년이 되는 순간 1900년 1월 1일과 2000년 1월 1일을 구분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몇 달치의 이자가 계산되어야 할 상황에 100년치의 이자로 대신 계산이 되어버릴 수가 있고, 심지어 2000년에 만기가 되는 적금 계좌가 1900년으로 인식되어 쌓인 이자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윈도우 출시 이후로 컴퓨터는 사람들의 일상 속에 완전히 파고들었고, 컴퓨터가 중요 행정 과정이나 금융 전기 상하 수도 시스템까지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컴퓨터에서 이 오버플로우가 발생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어느 정도의 규모로 발생할지 예견하기가 힘들었죠. 심지어 영미안보정보위원회는 가능성이 낮기는 하지만 이 오버플로우를 인해 핵무기 제어 시스템이 오류를 일으켜 핵무기가 발사될 수 있다고 보고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그 확률은 낮았지만 핵무기가 발사될 가능성을 언급한 것 자체가 대중들의 공포감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죠. 이는 당시
1999년에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고 했던 노스트라다무스의 종말론과 맞물려 전 세계적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주요 방송사의 메인 뉴스에서는 매주 빠지지 않고 Y2K와 관련된 이야기를 보도했으며 어떠한 컴퓨터 문제라도 Y2K와 연관지어서 다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사람들은 집에 라면이나 생수를 준비하고 현금을 미리 인출하는 등의 행동을 하기도 했죠. 오히려 이로 인해 IMF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에서는 반사 이익을 얻기도 했는데요. 유통업체들은 Y2K 대비 용품 세트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등의 공포심 마케팅을 통해 상당한 이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2000년도가 되자 처음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조용히 넘어간 관계로 과하게 호들갑을 떨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고, 전직 정보통신부 장관 한 분은 이것을 두고 2000년을 앞두고 벌어진 대표적인 사기 사건이라고까지 언급한 적도 있죠. 물론 당시 사회적 분위기와 이를 마케팅에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욕망이 겹쳐 불안감이 과하게 증폭된 경향이 있긴 했지만, Y2K 문제가 이렇게 조용히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 문제를 해결했던 많은 프로그래머들과 막대한 비용을 아끼지 않았던 각 나라의 정부의 노력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한 비용이 무려 4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보고된 바 있고, 당시 은퇴 후 삶을 즐기고 있었을 코볼이란 구형 프로그래밍 언어 관련 전문가들까지 불러들여 문제를 해결하려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실제로 2000년이 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미국 핵무기 공장에서 Y2K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미국 에너지부가 밝히기도 했고, 국내에서도 비디오 대여점에서 연체료가 100년여치로 책정되거나 평촌 신도시 지역 한 아파트의 난방 시스템이 오작동하는 등의 몇 가지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Y2K와 관련한 문제들이 종종 보고되기도 합니다. 2014년 미국에서는 징집 통지서가 이미 공인이 된 1800년대에 태어난 14,000여 명의 남성에게 발송되기도 했고, 국내 일부 대학에서는 이 문제가 수정되지 않아 2017년에 합격한 2000년생의 합격 통지서에 1901년생으로 찍히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죠. 이제는 대부분의 Y2K 문제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게임과 같은 경우에 점수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거나 네이버 날씨 앱의 기온이 영하 21억 4748만 3647도를 찍는 등의 아직 오버플로우로 인한 재미있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무료한 삶에 웃음 하나 던져주는 정도죠. 다만 이렇게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들어간다는 것은 또 하나의 감사할 점을 안겨주는 것 같은데요. 싸이의 강남 스타일의 조회수를 넘어 언젠가 안달공학 채널 영상의 조회수가 음수가 되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며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건전하고 꾹꾹 눌러 담은 정보 속에서도 재미를 찾을 수 있는 오버플로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안달공학 에로였습니다.